자, 공식 없이 문제를 푸는 멘토라 쌤이 알려주는 2022년 수학입니다. 자, 첫 문제는 농도 문제예요. 잘 보세요. 10%의 소금물 200g이 있대요. 아, 또 그림을 한번 표현해 드릴까?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10%의 소금물 200g이 있대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한대요? 물을요? 40g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억 속에 녹아 있는 소금은 있어 없어? 없죠. 물 속에는 그냥 증발시킨다는 걸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표현할게요. 햇볕이 이렇게 있으면, 해가 있으면, 날아가겠지, 그지? 야외에 40g만 딱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거기다 또 뭘 집어넣어요? 20g의 소금을 더, 20%의 그냥 소금을 더 넣는다고 했어요. 그냥 소금을, Xg의 소금을 더 넣어서 뭘 만든대요? 20%의 소금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줄어드는다면 물만 줄어들었고 소금은 늘어난 거예요. 다시 40g의 물을 증발시키면 200g에서 40g을 증발시키면 얼마예요? 소금물은 얼마가 있어요? 160g. 그렇지, 160g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다시 얼마를 집어넣는데요? 20%. Xg의 소금을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비커는 20%의 소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금의 양 가지고만 계산할 수 있어요. 까만색 비커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보라색 비커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동일하죠. 맞아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자, 갑니다. 그러면 농도는 뭐였지? 다시 한번 유도해 드릴게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의 양만 계산하고 싶어요. 양변에 뭘 곱하면 좋을까요?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을 곱할 거예요. 그럼 좌변에도 곱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 녀석은 100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남는 건 소금. 그러면 이 까만색 비커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다음에 암산하세요. 20g. 물 4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없지요, 그죠? 그러면 이 비커, 보라색 비커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할 거예요. 100분의 농도 2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그죠? 근데 달라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Xg까지 더했다는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200 곱하기 160 더하기 초록색 X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계산되나요? 자, 끝났어요. 자, 내 제자들 요 계산하면 20이었죠? 20은 약분하면 2가 남네. 100분의 소금, 200이 아니죠. 20이죠. sorry. 왜 200을 적었죠? sorry. 약분하면 5가 남잖아요. 160을 5로 약분하면 얼마요? 160을 나누면 32가 되잖아요. 아이고, X를 잘못 더했다. 이 녀석은 X를 여기게 더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X를 빼주셔야 되죠. 잘못 더했어요. 왜요? 아니, 요 비커에다가 X를 더해서 얘를 만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대략 X를 빼줘야 같아지지 않나요? 그럼 X는 얼마예요? 옳지, 12g. 셈이 조금만 빠르면 이게 나중에 암산이 된단다. 다시 크게 한번 보세요. 처음 비커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20g이었잖아요. 나중에 만들어진 20% 소금물 16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32g이잖아요. 그러면 몇 g을 더 집어넣어야 32g이 된다는 얘기예요? 12g이라는 얘기죠. 맞죠? 연습하면 암산 될 거예요. 이런 핑크색 모양이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좀 삐뚤어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만들었다. 이런 모양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형틀이 이렇게 돼 있다면
3, 9, 10, 11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8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더해서 뭐가 되도록 81이 되도록 이 형자를 모양자를 움직일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수를 요 위에 있는 제일 작은 수 있잖아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수를 잘 보세요. 만약에 별이라 친다면 요 밑에 있는 수는 뭔데? 별 밑에 있는 한 칸 밑에 있는 수는 별에다가 7을 더하면 되죠. 달력 보는 거 보세요. 아 맞네. 70 달력 정상적인 달력이라면 그 위에 있는 숫자보다 7 더 커. 그러면 1 더 크니까 별 플러스 8. 이 녀석은 별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이 형자 4개의 형 이걸 다 더하면 별에다가 별 플러스 6을 더하고 별 플러스 7을 더하고 별 플러스 8을 더한 값이 뭐가 되게? 81이 되게. 산수는 다음에 생략할 거예요. 지금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별 4개 더했으니까 4별 더하기 6, 7, 8 더하면 21이 되는 거죠. 이 등차 중앙이라 불러서 항수 곱하기 중앙값. 항수 3개 곱하기 중앙값 7에서 21. 나중에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81이 될 것이고 그러면 4별은 양변에 21을 빼면 되잖아요. 빼면 60. 그럼 만족하는 별은 60. 아니지. 16. 15. 15. 자자자자. 15. 자, 그런데 답은 15가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 날짜를 물었어요. 이걸 물었거든. 그래서 별 플러스 8이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아시겠죠? 별은 15예요. 15 더하기 8은 23. 23일이라고 쓰시면 돼요. 마지막 날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런 박스를 이쁘게 쳤어요. 이 문제는 센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스를 쳤을 때 4개의 수의 특징이 있어요. 기준되는 걸 아무데나 잡아도 괜찮아요. 왼쪽 위에 있는 것을 별로 잡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수는 별 플러스 1. 별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별 아래에 있는 수는 별 플러스 7. 그 오른쪽에 있는 수는 이거의 합을 영어로 썸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다 더합니다. 두 번, 세 번 안 쓴다. 별이 4개 4곱별 더하기 1, 7, 8 더하면 16. 이 값이 72가 된다고 했어요. 16을 빼세요. 그러면 4별은 72에서 16을 빼면 54가 되죠. 잘하셨어요. 이건 산수, 이제부터는 산수예요. 4를 나누세요. 별은 14가 되죠. 54 아니에요. 54 아닌데요? 네, 56이잖아요. 네, 56. 야, 선생님 한 번만 방심하니까 틀려버리네. 자, 별값은 14. 4개의 날짜를 다 고렸으니까 14, 15, 10, 21, 28이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22. 22. 네, 22.